686번 갑니다. 자, 또 뭐라고 주절주절 떠드는지 봅시다. 상자에는 딸기맛 사탕 6개와 포도맛 사탕 9개가 들어있다. 두 사람 A와 B가 이 순서대로 상자에서 임의로 한 개의 사탕을 각각 하나씩 꺼냈을 때 A가 꺼낸 사탕이 딸기맛이고 B가 꺼낸 사탕이 포도맛 사탕인 확률을 P라고 하자. 70P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어요. 지금 상자 안에 딸기맛 사탕, 스트로베리 몇 개 있대요? 6개. 포도맛 사탕, 그레이프. 예, 영어 잘해요. 몇 개 있대요? 야, 너무 크게 비웃지 마. 자, 9개 있대요. 즉 15개의 사탕이 있는데 일단은 6개의 딸기 사탕과 9개의 포도 사탕은 서로 구분은 안 되긴 해요. 근데 우리가 확률을 계산하는 거라서 저기는 딸기맛 사탕 6개와 포도맛 사탕 9개를 각각 구분 가능하다 봐도 괜찮죠. 어차피 우리가 사건 A의 경우의 수로 구분되는 걸로 세버리면 그만이니까. 두 번째는 A와 B가 순서대로 사탕에서 하나씩 꺼낼 건데 A가 딸기 맛이고 B가 포도 맛이래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예요. A가 꺼낸 후에 B가 꺼낼 거예요. 즉 A와 B가 동시에 꺼내는 게 아니라 A가 꺼낸 후에 B가 꺼낼 거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여기까지 됩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계산하는 게 가능해요. 잘 보세요. 내가 지금 원하는 게 A가 딸기맛 사탕 꺼냈을 때 B가 포도맛 사탕을 꺼낼 확률, 즉 A와 B가 딸기와 포도를 이렇게 꺼낼 확률을 계산해달라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전체 15개의 사탕 중에서 순서를 고려해서 꺼내든 고려하지 않고 꺼내든 너희 자유긴 한데, 오케이? 순서를 고려해서 꺼내든 고려하지 않고 꺼내도 자유긴 한데 우리가 보통 확률 계산할 때 순서를 고려해서 꺼낸다고 생각하는 게 좀 더 생각하는 단계가 편해져. 그래서 15개 중에서 2개 꺼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15개 2개 중에 뭐 들어있을 거냐면요. 딸기 포도 딸기 포도 뭐 이런 것들이 막 들어있을 거 아닙니까? 이 6개가 다 구분되는 것처럼 이 9개가 다 구분되는 것처럼. 이해하시겠어요? 그 중에서 뭘 원하고 있냐면 첫 번째 꺼낸 딸기는 A, 그 다음에 두 번째 꺼낸 딸기는 두 번째 꺼낸 포도는 B한테 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내 첫 번째 꺼낸 딸기는 여기 컨비네이션 퍼미테이션 똑같죠. A한테 줘야지. 그 다음에 포도 중에서 하나 꺼낸 거는 B한테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상황 파악 됐어요? 됩니까? 되셨어요? 네. 근데 너네들 반응이 지금 정상적이에요. 지금 너네들 반응이 왜 정상적이냐면 저렇게 풀어도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뜨뜻미지근한 이 반응이 원래 정상적이라고요. 저 좀 뭔가 이거 안 되지 않나? 이래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와 B의 교집합을 확률을 계산하려 하는데 계산을 하긴 하겠는데 이거 계산 못하진 않잖아. 이거 하라면 하긴 하겠는데 이래도 되나? 이런 게 좀 의문스러운 이유가 뭐냐면 지금 분명히 문제에서 순서를 정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좀 더 일반적이냐면 이렇게 생각이 좀 더 일반적이지 않겠어요? 그래 이게 같은지 안 같은지 모르겠지만 아니 내가 처음에 꺼냈을 때 15개 중에 15개 중에 하나를 딸기 중에 하나 꺼낸 다음에 A한테 줘버리고 남아있는 게 몇 개야? 14개 중에 9개 사탕 그레이프 중에 하나 꺼내갖고 B한테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계산이 훨씬 더 타당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 결과적으로 같아요. 그죠? 다만 수식의 차이를 좀 느끼셔야 되는데 잘 봐요. 이렇게 풀겠다는 건 무슨 의미 갖고 있냐면 얘가 뭡니까? 라고 그러시면 내가 여기서 사탕을 꺼냈을 때 그게 딸기일 확률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 그걸 잠깐 PA라고 합시다. PA. 내가 A한테 딸기를 꺼내줄 확률. 그 다음에 요것만 인지하시면 된다고. 그럼 14분의 9는 뭡니까? 라고 하시면 14분의 9는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인 거죠. 이 말 이해하시겠어요? A를 먼저 줬을 때 그러니까 전체 사건이 축소됐다는 얘기야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따라서 뒤에 곱해진 건 뭐가 해당합니까? 라고 하시면은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 이렇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푸는 게 좀 더 인지가 돼요. 그리고 대부분 학생 이식조차 인지 잘 못하시면서 바로 그냥 이렇게 풀 때가 많죠. 근데 선생님 지금 너희한테 당부하는 거는 이게 점점 앞으로 더 복잡해져 갈 거니까 수식으로 쓰는 것도 연습을 하시고 어떻게 풀어도 괜찮다는 걸 좀 인지하시라고요. 우리 아까 봤었던 이게 바로 곱셈 정리잖아요. PA 곱이는 PA 곱하기 PB 바 A다 또는 PB 곱하기 PA 바 B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네. 자, 또 한 문제 가봅시다. 690번 문제도 한번 가볼게. 자, 690번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A 학생의 주머니에는 빨간 구슬 2개와 노란 구슬 3개, B 학생 주머니에는 노란 구슬 1개와 파란 구슬 4개가 들어있대요. 2명의 학생이 각자 주머니에서 1개 구슬을 꺼낸 다음에 색깔에 따라 승부를 가리는데 빨간 구슬은 노란 구슬한테 이기고 노란 구슬은 파란 구슬한테 이기고 파란 구슬은 빨간 구슬한테 이긴다고 한대요. 그래? 그거부터 한번 좀 확인해 볼게. A 주머니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리고 B 주머니는, 자, A 주머니와 B 주머니에서, 자, A 주머니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빨간 구슬이 2개래요. 일단 2개. 그 다음에 노란 구슬이 3개랍니다. 노란 구슬 3개도 그려야죠. 확률할 때 이런 게 제일 재밌잖아요. 그죠? 이렇게 있어요. 이게 A 주머니. B 주머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노란 구슬 하나와 파란 구슬이 4개 있대요. 파란색 여기 있네요. 파란색이 4개 있다. 얘 왜 물 먹었죠? 네. 약간 큰일 난 것 같은데 뭐 어쩌겠어요. 자, 이런 상황인데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얘네들 가지고 이제 승부를 보겠다는 건데, 빨간 구슬은 노란 구슬한테 이기고, 우리 그 이긴다, 빨간 구슬은 노란 구슬한테 이긴다고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봅시다. 빨간 구슬은 노란 구슬한테 이겨요. 얘가 이겼어요. 노란 구슬은 누구한테 이기냐면 노란 구슬은 파란 구슬한테 이기죠. 오케이? 그리고 또 파란 구슬은 매번 질 수 없으니까 얘는 또 누구한테 이긴다고 얘기했냐면 빨간 구슬한테 이긴다. 지금 뭐 갈바보 같은 상황이네. 그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룰을 정해놓고 A도 여기서 공 하나 꺼내고 B도 여기서 공 하나 꺼내겠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서로 승부를 보겠다 이 얘기겠죠. 자, 이런 상황일 때 뭐라고 했냐면 A가 이길 확률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A가 이길 확률은? A가 이길 확률. A가 이길 확률? A가 꺼낼 수 있는 건 빨간 것 또는 노란 거예요. 그럼 A가 만약에 빨간 거를 꺼냈을 때 B가 노란 걸 꺼내서 이길 수 있겠죠. 또 마찬가지로 A가 노란 걸 꺼냈을 때 B가 파란 걸 꺼내서 이길 수 있겠네요. 즉 A가 이기는 경우는 2가지가 있어요. A가 빨간색을 꺼내서 이길 수가 있을 것이고 A가 노란색을 꺼내서 이길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그래, 그럼 이거 계산하는 거 별로 어렵지가 않지 라고 생각과 함께 A가 빨간 걸 꺼낼 확률이 얼마인데 라고 하시면요 5분의 2예요. 그때 B가 노란 걸 꺼낼 확률이 얼마인데 라고 생각해 보시면요 5분의 1입니다. 그죠? 그리고 A가 노란색을 꺼낼 확률이 얼마입니까? 5분의 3이에요. 그때 B가 파란색을 꺼낼 확률은 5분의 4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그럼 얘네들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에 답을 딱 구해봤더니 25분의 12 더하기 2니까 14 이렇게 나오게 돼요. 맞아요? 그리고 와 풀었다라고 답을 딱 봤더니 쌍칼 25로 시작하는 답 자체가 없죠. 그죠? 예, 25로 시작하는 게 애초에 없어요. 뭐요? 어떻게 된 거예요? 뭐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슬그머니 여기 곱하기 2 해갖고 50분의 28 이런 그지 같은 짓 하지 마시고. 왜 없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거 놓친 건데 뭘 놓친 거냐면 잘 봐. 우리가 지금 너무나 자연스럽게 A가 뭐 할 것만 생각하고 있냐면 이길 거라고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끝까지 보시면요. 마지막 가로 딱 보시면 같은 색의 구슬이 나왔을 때는 구슬을 한 개씩 더 꺼내서 승부를 가리고 꺼낸 구슬은 다시 넣지 않겠다는 말이 있죠. 이게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같은 색을 꺼낼 수도 있겠구나. 즉 A가 노란색 꺼냈을 때 B도 노란색을 꺼내버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했을 때 A가 이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구한 게 아니라 이건 잘 구했는데 다 구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지금. 다 구한 게 아니니까 마저 구해봅시다. 그러면 A가 뭘 꺼내고 노란 걸 꺼내고 B도 노란 걸 꺼냈다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A가 노란색을 꺼낼 확률이 얼마입니까? 5분의 3입니다. 그리고 B가 노란색을 꺼낼 확률은 5분의 1이야. 여기까지 됐죠? 그럼 상황이 어떻게 바뀌냐면 상황이 A가 노란색을 꺼내서 버렸고 B도 노란색을 꺼내서 버렸단 말이야. 그럼 이런 상황이 돼버려. 현재 이 상황에서 A가 이기려면 어떻게 이길 수밖에 없냐면 A가 노란색을 꺼내고 B는 파란색 중에 하나 꺼내서 이길 수밖에 없는 거지. 현재 이 상황에서 A가 노란색을 꺼낼 확률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시면 전체 케이스가 4로 축소돼 버렸고 그 상태에서 2개에 해당하니까 4분의 2가 노란색 꺼낼 확률일 거고요. B는 뭘 꺼내도 다 파란색이니까 4분의 4, 1 이렇게 돼버린 거죠. 얘마저 추가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요 계산해 보시면요. 여기 2분의 1이니까 얘가 50분의 3이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놈도 50분의 28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더해주려면. 그래서 더하시면 50분의
그렇죠. 30일 이렇게 확률이 계산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다음 문제 가봅시다. 객관식은 아무래도 내가 구한 답이 객관식 보기에 없으면 다시 풀게 해주는 어느 정도 일정한 여지가 있어서 보통은 그래도 객관식보다 주관식 좀 더 어려워하는데, 사실 최악의 문제는 뭐냐면, 최악의 경우는 객관식에서 내가 구한 답이 객관식 보기에 있는데 그게 오답일 때, 이건 진짜 최악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시면 그건 검토도 잘 안 해봐 애들이. 확신해 뭐 이러면서 이제 써버리니까. 그래갖고 계산하실 때 혹시라도 너희가 이제 결국에 마지막엔 애들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나서 마지막 단계 있잖아. 그러니까 9월달 이후로, 9월 모평 보고 이후로는 무슨 싸움 되기 시작하냐면 시간 싸움 돼. 결국에 시간과 멘탈 싸움이야 마지막은. 그래갖고 나한테 주어지는 시간을 100분 활용해서 한 번 풀겠다가 목적이 된 게 아니라 반복하면서 검토를 해보겠다가 최종적 목적이 돼야 되거든. 그러려면 너희가 이제 중간에 계산하는 것들을 스킵하는 방법, 그다음에 뭐 수학적으로 어떤 아이디어 이게 머릿속에 충분히 연습돼 있겠지.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내가 그래서 1번부터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최근에 수능의 흐름을 봤을 땐 30번 거의 뭐 넘어가는 분위기니까 29번까지 풀 때 50분 안에 풀겠다. 그러면 나는 나머지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다시 이걸 검토할 것이냐 이런 것도 고민할 때 이런 것도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써놓고 다시 풀지 마시고 항상 오케이? 검토하는 습관도 같이 연습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래요. 아시겠습니까? 자, 693번 문제로 가봅시다. 693. 배고파서 토할 것 같은 우리 아이들 두 문제 더 풀면, 사실 두 문제 아닌데 사실 네 문제거든요. 사실 네 문제인데 제가 지금 밥 먹는 시간을 너희들한테 희생하라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어려운 문제로 두 문제를 풉시다. 좋죠? 그럼 693을 풀지 말고 694로 갑시다. 694. 694. 상황이 얼마나 그지 같은지 좀 볼게요. 상자 A는 빨간 공 3개와 검은 공 5개가 들어있고 상자 B에는 비어있대요. 상자 A는 빨간 공 몇 개와? 네, 3개와 그 다음에 검은 공 몇 개요? 5개 이렇게 들어있대요. 그리고 상자 B는 비어있대요. A와 B의 상황이 현재 이렇답니다. 오케이? 자, 이런 상황에서 A 상자에서 임의로 2개 공을 꺼내서 빨간 공이 나오면 실행 1을 하고 빨간 공이 나오지 않으면 실행 2를 하겠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까지만 끊어서 생각해봐. 내가 여기서 공 2개를 꺼냈을 때 빨간 공이 있냐 없냐로 나누겠다는 건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약간 라고 생각이 드는 게, 꺼낸 2개가 다 빨간 공일 수도 있고 꺼낸 2개 중에 빨간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있을 수도 있고 꺼낸 공 2개가 검은 공일 수도 있는데, 실행 1로 가려는 거 뭐냐면 빨간 공이 있으면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빨간 공 2개를 꺼내던 그 둘 중에 하나만 빨간 공이든 다 실행 1을 하라 이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빨간 공이 없으면, 빨간 공이 하나도 없으면 실행 2를 하라라고 한다. 이해하시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럼 우리 실행 1을 할 것과 실행 2를 할 것을 구분을 먼저 좀 줘봅시다. 실행 1을 할 확률이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시면, 저기 보이시는 8개 공 중에서 몇 개 꺼낼 거라고요? 2개 꺼낼 거라고요. 그죠? 근데 그 2개가 다 빨간 공일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얼마겠어요? 3C2겠죠.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빨간 공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3C1 곱하기 5C1이어도 실행 1을 하겠죠.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이게 실행 1을 할 확률이죠. 됐습니까? 실행 2를 할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그러시면 실행 2는요. 역시 8개 공 중에서 2개 꺼내는 것까지 똑같은데 꺼낸 공 중에서 빨간 공이 없다는 상황이거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위에 지금 분자는 어떻게 됩니까? 5C 2 이렇게 될 거라고요. 실행 1을 할 확률은 이거고 실행 2를 할 확률은 이거구나.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실행 1과 실행 2는 각각 뭐지라고 이제 실행 1을 봤더니 꺼낸 공을 B에 넣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럴 때는 꺼낸 공을 B에 넣겠대요, 그냥. 이럴 때는 꺼낸 공을 B에 넣고 A 상자에서 2개 또 꺼내서 B에 또 넣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실행 2를 하고 난 다음에 애들 이거 어떻게 오해하는 게 되게 많았었냐면, 실행 2를 했을 때 만약에 그럼 남아있는 상황이 검은색 2개 꺼냈을까, 검은색 3개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다시 또 꺼낸 공이 또 검은 공 두 개일 수 있지. 그럼 또다시 실행 2의 상황이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러니까 실행 2가 되면 한 번 더 하고 끝이야. 한 번 더 하고 끝. 아시겠어?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 있을 때 B상자에 있는 빨간 공의 개수가 한 개일 확률을 구해달래요. 여기까지 상황 파악됐습니까? 아, 그러면 약간 족같다 한다. 약간 클라스매 뭐 이런 거 느끼는 게 3C2 이거 뭐였지? 빨간 공 두 개인 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실행 1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금 이 새끼 결과는 빨간 공 두 개가 넘어갔단 말이야. 그리고 이 결과는 빨간 공 하나가 넘어갔어. 근데 난 지금 그 중에서 얘만 원하고 있는 거거든. 얘도 지금 이렇게 놓으면 안 되고 찢어야겠네라 생각하는 거지.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상황 파악됩니까? 얘네들 한 방에 곱해서 이 다음에 곱하기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지금. 여기까지 됩니까? 우리 그러면 비상자의 빨간 공이 한 개에 있으려면 어떠한 상황이 연출되는지부터 가봅시다. 제일 먼저 내가 여기서 공을 꺼냈어. 빨간 공 두 개를 꺼냈어.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고 끝났죠. 빨간 공이 하나 있을 확률이 얼마예요? 빵이죠, 빵. 이 말 아시겠어요? 내가 꺼낸 두 개가 다 빨간 공이야. 그럼 두 개 다 여기다 넣겠지. 빨간 공 이미 두 개니까 빨간 공 하나 있을 수 없죠. 그럼 그건 내가 계산할 필요가 없죠. 이해하시겠어요? 따라서 이 상황은 지금 쳐다보지 않겠다 이겁니다. 이 상황 쳐다보지 않겠다. 그러면은 8개를 꺼냈는데 8개 중에서 2개 공을 꺼냈는데 라면 냄새 짱칼. 8개 중에 2개 꺼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빨간 공에서 꺼냈고 그 중에 하나는 검은 공 중에서 꺼내게 되면 이 상황이 빨간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있을 테니까 내가 원하는 상황의 확률이 되겠네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일단 요게 계산이 될 거예요. 요게.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어디 있냐면 실행 2를 하고 나서도 가능하죠. 그러면 실행 2를 하려면 일단 이 상황이 먼저 일어나야 돼. 요 상황이. 여기까지 됐죠? 이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상황이 왔냐면 검은 공이 3개 있고 여기 검은 공이 2개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되냐면 내가 여기서 다시 공을 2개를 더 꺼낼 건데 그 공 중에 빨간색이 몇 개 있길 바래. 그렇죠. 그러면 전체 몇 개의 공 중에서 꺼냅니까? 그렇죠. 6개 중에서 2개 꺼내는데 빨간 공이 하나 있길 바라기 때문에 3C1 곱하기 3C1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얘네들을 뭐 하면 됩니까? 더하면 됩니다. 지금 막 애들 막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그죠? 사람을 이런 식으로 괴롭힐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한 문제만 더 풀고 갈게요. 어차피 너네 혼자 풀게 냅두면 괴로워할 테니까. 한 문제만 더 풀게요. 695번. 역시 어려워요. 어려운 문제 두 문제만 풀어보자고 했으니까. (695번은) 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얘도 변태 같은데 주머니에 카드가 몇 장 들어있냐면 5장이 들어있대. 1장,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들어있대요. 그리고 그 5장의 카드 중에서 2장의 카드에 각각 하나씩 별이 이렇게 하나씩 스티커가 붙어 있는 거야. 하는 행위는 되게 간단해. 주머니에서 임의로 카드 2장을 동시에 꺼낸 다음에 별 모양 스티커를 각각 하나씩 붙인 다음에 다시 주머니에 집어넣겠대요. 그죠? 그런 시행을 2번 반복한 다음에 별 모양 스티커가 3장 붙어 있는 스티커 카드가 들어있을 확률 구해달라 이겁니다. 그죠? 이해하시겠어요? 항상 얘기하는 건데 경우의 수 문제를 풀던 확률 문제를 풀던 잘 모르겠잖아. 내가 이 상황이 지금 낯설잖아. 그러면 뭐 하냐면요. 세야 돼요. 그냥 해보는 거야. 가봅시다. 내가 여기서 얘네 둘을 꺼냈을 수 있죠. 그러면은 별이 2개 붙어 있는 카드가 2장 있겠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비어 있을 거라고. 이게 한 번 했을 때 결과죠. 한 번 더 했을 때 만약에 얘네들을 또다시 꺼낼 수도 있죠. 별이 3장인 카드가 2개 있을 거고 나머지는 그렇죠. 비어 있겠죠.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런 상황만 별이 3장 붙어 있는 카드가 있느냐? 그게 아닌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방금 저는 상황 여기로 돌아왔을 때 이래도 되지 않아요? 내가 이번엔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하나 뽑아도 그렇죠? 별이 3개인 거는 존재하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또 잘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아예 이 전 돌아와서 얘네 둘을 선택하고 나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더니 처음에 하나씩 붙어 있는 카드를 가지고 두 번 시행할 거거든. 그럼 별이 3개 있으려면 무조건 이들 중에 처음에 뭐가 선택이 돼야만 하는 거야. 이 말 아시겠어요? 그러면 내가 이걸 딱 생각해 보니까 이런 기준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1회 시행을 하고 1회 실행하고 남아있는 결과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눴을 때 별이 2개 있는 카드가 2장 있는 경우와 오케이? 별이 2개 붙어 있는 카드가 1장 있는 경우로 나눌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일단 한 번 시행하면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래야지만이 2회 시행했을 때 별이 3장 붙어 있는 카드가 있을 가능성을 존재하는 거야. 물론 이 결과 말고 별이 하나 붙어 있는 카드가 4장 있을 경우도 있지만 그 경우는 죽었다 깨어나도 한 번 더 했을 때 별이 3장이 될 수가 없다고. 이해하시겠어요? 한 번 더 해봅시다. 2회째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나뉠 가능성이 있냐면요. 별이 3개인 카드가 2장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죠? 별이 3장인 카드가 하나 있고 2장인 카드는 그냥 그대로 왔고 갑자기 별이 하나 생긴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이렇게 갈 수 있고 이 상황에서 이렇게 올 수 있죠. 됩니까? 마찬가지로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시면 무조건 얘는 이제 선택이 돼야 돼요. 오케이? 별이 3장인 카드가 있고 얘네 둘 중에서 하나가 선택된 별이 2장인 카드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얘는 선택이 됐어요. 별이 3장은 됐는데 얘네 둘 말고 다른 장 하나가 또 선택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별이 하나인 게 3개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해하시겠어요? 따라서 이 다음 결과는 얘 아니면 얘일 거라고요. 그게 이제 별을 3장 갖고 있는 모든 경우들을 다 따져본 거죠. 됩니까? 아, 이거 확률 계산하고 더해주면 되겠다는 확신은 드셨어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갑시다. 여기서 1로 넘어왔어요. 여기서 1로 넘어왔으면 확률 얼마입니까? 라고 하시면은 전체 5장 카드 중에서 2장 뽑을 건데 얘네 둘을 선택해야 하니까 2C2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1로 왔다는 얘기는 역시 5장의 카드 중에서 별 2개씩 붙어있는 게 딱 2개만 있으니까 얘는 일단 요거 일어난 상태에서 5C2 2분의 2C 일어난 상태에서 다시 이게 또 됐다는 얘기는 이거 한 번 더 해라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얘는 일단 이건 똑같이 일어났으니까 5C 2분의 2C까지 똑같이 왔는데 그 상황에서 1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일단 이 2장의 카드 중에 하나가 선택되고 얘로 와야지. 그리고 하나가 생겼다는 얘기는 여기에 아무것도 안 붙어있는 3장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 상황은 5C2 중에서 2개를 뽑는 상황인데 어떻게 뽑아야 하냐면 별이 2개 있는 것 중에서 하나는 뽑아라. 둘 중에 하나는 뽑아라. 나머지는 언제 뽑힌다? 안 붙어있는 것 중에서 하나 뽑아라.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됩니까?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번엔 이 상황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저기서 1로 넘어왔다는 얘기는 5C2 중에서 내가 일단 하나 있는 게 2개로 발전을 해야 되거든. 그럼 2C 일단 하나 오셔야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더 선택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은 원래 안 붙어있던 3장 카드 중에서 하나를 더 선택한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 1로 넘어오는 거는 5C2 분해인 건 분명히 맞는데 여기서 1로 왔다는 얘기는 얘가 1로 와야 돼요. 그러면 2장 무조건 선택돼야 되는 건 무조건 팩트지. 근데 나머지가 뭐가 되냐면 하나씩 있는 거에서 선택돼서 1로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2C1이겠죠. 이해하셨어요? 마지막 상황. 여기서 앞에 있는 건 똑같으니까 5C2분의 2C1 곱하기 3C1까지 똑같이 일어났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일로 어떻게 왔습니까? 하시면 2장 있는 거 3장을 만들어야 하니까 이 1C1은 무조건 와야죠. 그리고 별이 하나 더 생겼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안 붙어있는 2장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붙였다는 얘기니까 2C1이 하나 더 있겠죠. 이해하시겠어요? 다 계산해서 더해 주시면 얼마였더라? 이게 100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100분의 6, 그 다음에 100분의 12, 100분의 12 이렇게 돼요. 그래서 다 더하시면 100분의 31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여기가 됩니까? 예. 그렇게 해서 숙제는 696번까지가 숙제입니다. 696번. 오케이?
제발 부탁인데 숙제 다 안 해. 아, 나 이번 좀 세게 나가야지. 이제 다 어울러 줬으니까. 내가 오늘 많이 이렇게 보듬어 줬지? 다음에 숙제 안 해오면 나 퇴원시키려고. 진짜 또 퇴원시킬 거야. 알았죠? 무조건 다음 주 숙제할 때까지, 이번 주 숙제까지, 저번 주부터 이번 주까지 나왔던 모든 숙제 다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려면 너희가 1주차, 2주차 살아보면서 느낀 거 있을 거야. 오늘 가서 당장 풀지 않으면 못 풀어요 또. 아시겠죠? 예. 이해됐어요? 오케이. 오늘부터 바로 풀기 시작하세요. 아시겠어요? 식사 맛있게 하시고 맛있게 먹고 들어와서 에이 아프다 누워있지 마시고 한 문제 한 문제 더 풀어서 없애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수업 들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밥 먹으러 가세요.